앞 시간에 이어서 응용의 원리에 해당하는 전주와 가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라는 방법은 구를 전자에 물될 주자인데 전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전용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끝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놔두지 않고 한 번 더 우리는 거예요. 우리니까 또 진하게 나오네? 한 번 또 우리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니까 또 더 나오네? 또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글자를 가지고 여러 글자로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글자가 뭐가 있나요? 즐거울 락자입니다. 즐거울 락자.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뭐 북을 치고 뭐 놀고 있는 글자의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즐거울 락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입니다. 즐거울 락자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요걸 다르게 써야 되겠다. 즐거우니까 음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써먹은 거죠. 그리고 나니까 한 번 더 써먹은 와,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좋아할 요라고 합니다. 한 글자를 가지고 즐거울라, 음악아, 좋아할 요 세 번이나 써먹은 겁니다. 한 글자를 가지고 여러 번 울거먹는 그런 방법. 그걸 뭐라고 한다? 전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주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는 여기서는 이런 글자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저런 글자로 쓰여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두 번 이상의 훈음이 있는 경우에, 두 가지 이상의 훈음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전주의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주의 방법으로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늙을 노자입니다. 늙을 노자. 그런데 늙을 노자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익숙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익숙하다. 음은요, 변함이 없어요. 로예요. 얘는 똑같이 썼는데요? 뜻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뜻이 달라진 겁니다. 뜻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주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뜻음이 다 바뀐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뜻이 바뀐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전주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숙하다라는 얘기 쓰잖아요. 노인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즐거울 락자는 오락실이라고 할 때 락을 많이 쓰죠. 음악이라고 할 때 당연히 악이잖아요. 악이라고 있습니다. 좋아할 요자를 쓰는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요산요수라는 말을 써요.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좋아하다. 요산요수라고 써있는데 락산 락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요산요수라고 얘기해요.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방법이 뭐예요? 전주의 방법입니다. 전주의. 마지막으로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가차의 방법입니다. 가차.
가차의 방법은요, 의성어나 의태어. 의성어는 소리를 본뜬 글자. 멍멍, 땅땅, 이런 거. 그런 거를 새로 만들기는 좀 애매하고. 있는 글자를 땅땅, 이렇게 당이라는 글자를 2번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의성어나 의태어는 뭐예요? 모양을 본뜬 글자. 어떤 모양이요? 움직이는 모양. 그걸 의태어라고 합니다.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와 의태어를 합쳐서 둘을 음성 상징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음성 상징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태어 또는 의성어를 표현할 때 가차의 방법. 가차라는 게 뭐예요? 빌리다라는 뜻입니다. 빌릴과 빌릴 찰자입니다. 빌린다라는 말이거든요. 빌려오는 거예요. 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성어나 의태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데 사용을 하냐면 외래어의 표기를 위해서. 외래어를 표기할 때 아시아 그러면 ASI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한자로 표현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아세아라는 한자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외래어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거죠. 가차 방법. 첫 번째 의성어, 의태어. 두 번째 외래어를 표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땅땅 하는 소리가 나, 땅땅 하는 소리가 나더라. 땅땅 소리를 하는 거죠. 소리를 본뜬 글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새, 그죠? 아세아. 아시아라는 말에 한자 표기예요. 외래어 표기죠. 그죠? 가차의 방법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가차의 방법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죠. 요즘 나오는 그 말이나 또는 소리나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한문의 영역이 이제 그 요즘 말의 영역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걸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은 어디서요? 중국에서는요, 이 가차의 방법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외래어가 들어왔는데 한자로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외래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한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가차의 방법을 아직도 굉장히 많이, 아직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외래어를 표기하는 것으로서 한자를 쓸 이유가 없죠. 영어를 쓰면 되니까 그냥. 영어를 한글로 표기해서 쓰거나, 버스, 그런데 버스를 굳이 한자로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쓰는 방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구가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가짜가요,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다라는 뜻 써 있어요. 좋다. 입에도 좋고 즐겁다. 입에도 좋고 입에도 좋고 입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원래 외래어란 말이에요. 외래어를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이 외래어가 뭐예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의 발음을 이렇게 한자로 쓰면 요 정도쯤 느낌이 나는 거죠. 어디서요? 중국에서. 코카콜라 가구가락이잖아요. 가구가락.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구가락인데 중국 사람들이 읽으면 코카콜라 비슷하게 발음이 된답니다. 그죠? 비슷한 거 하나 더 비슷한 거 이거는 어때요? 가락이 뭐였습니까? 콜라. 백사는요? 백사. 일백백자 일사. 모든 일? 모든 일이 즐겁구나. 이건가요? 모든 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펩시라는 뜻입니다. 펩시. 펩시. 콜라. 네. 이해되시죠? 펩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을 했어요. 한자로 표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마트가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야죠. 어떻게 지었을까요? 말마자가 아니라 표기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간자체로 표기를 해야 되니까. 원자체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만. 시우리, 삶에, 얻을듯, 쉽게 사서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매득. 우리나라 말로 이마트. 이마트.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이마트 자체가 외래어니까 사실은. 이는 알파벳 이고, 이지, 마트, 슈퍼, 그죠? 마트. 그런 이매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가차 문자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돼요. 가차 문자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육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만든 원리는 기본 원리, 상형, 지사, 회의, 형성, 그 다음에 응용 원리, 전주, 가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되겠고 그 다음 자 이제 한자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문제는 한자를 만들고 나니까 이제 한자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자어.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한 글자 하나만으로도 한자 하나만으로도 단어가 되죠. 근데 두 글자 이상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독서 같은 거. 독서. 책을 읽다. 문장의 한 부분인데 독서라는 것이 하나의 단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지는데 단어를 만드는 게 그냥 글자를 두 개, 세 개 그냥 합쳐놓기만 하면 되느냐? 그거를 합치는데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한자어의 짜임입니다. 한자가 두 개가 뭉쳤는데 어떠한 순서로 왜 뭉쳤느냐? 첫 번째, 주술 관계로 뭉쳤더라. 두 번째, 술목 관계로 뭉쳤더라. 세 번째, 술보 관계로 뭉쳤더라. 네 번째, 수식 관계로 뭉쳤더라. 다섯 번째,
병렬관계로 뭉쳤더라. 이게 한자어의 짜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어의 짜임.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것만 알면 한자어가 이렇게 짜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확장되면은 바로 문장의 짜임이 됩니다. 그래서 한자어의 짜임, 주술, 술목, 술보, 수식, 병렬관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요, 주술관계와 수식관계는 우리나라 말과 같습니다. 차례대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술목과 술보는 우리나라 말과 반대됩니다. 순서가. 거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주술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어 플러스 서술어를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서술어는요, 뭐를 뜻합니까? 다로 끝나는 말입니다. 다로 끝나는 말. 무슨 말이에요?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서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요, 서술어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로 끝나는,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 한자에서는 원래 동사와 형용사를 합쳐서 봐요. 합쳐서 봐서 동사류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동사와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 명사에다가, 명사, 다른 말로 하면 체언이죠. 체언에다가 우리나라 말로 이다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서술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한자도 똑같이 명사로 끝났는데 이다를 붙여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이거를 서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서술어 뭐다? 원래는 다로 끝나는 말이다. 근데 다로 끝난다. 원래는 다로 끝나는 건 다로 안 끝나나요? 다로 끝나는 거를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화 시켜서 끝나줘야 되죠. 먹다가 아니라 먹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읽다가 아니라 읽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끝맺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주어 서술어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리에 나온 거 하나 볼까요? 연소라는 말 하나 볼게요. 연소. 연소자라는 말 있잖아요. 연소자. 연소. 그죠?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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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요, 우리가 적을소라고 합니다. 적을소. 그죠? 작다, 적다. 젊다. 나이가 적으면 젊은 거죠. 적을소, 젊을소. 적을소, 젊을소. 젊다라고도 해요. 그냥. 젊을소. 뭐가 적다? 나이가 적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적다. 나이가 젊다. 나이가 적다. 그러면 얘가 뭐뭐가로 끝난 거예요. 얘가 주어가 됩니다. 얘가요, 서술어가 되는 거죠. 서술어. 나이가 적음. 이게 주술관계다. 주어 서술어가. 주술관계. 연소. 연소자. 그죠? 주어로 그러면 끝나는 말은 뭐가 붙어야 되나요? 이가가 붙어야 됩니다. 이가. 은는도 가능하고요. 은는도 가능하고 이가가 붙어야 됩니다. 나이가 적다. 가. 적다. 적음.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음뿐만 아니라 미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음이 들어가는 말입니다. 술목관계는요, 술목관계는 첫 번째 앞에가 뭐예요? 서술어. 뒤에가 뭐예요? 목적어. 서술어가 앞에 있고요.
자, 얘가 뭐예요? 일글도, 글서, 글을 읽다라고 읽어야 돼요. 글을 읽다. 얘가 1번, 얘가 2번이죠. 거꾸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죠? 글을,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뭐로 끝났어요? 을로 끝난다. 글을 읽다, 아로 끝난다. 읽음, 서술어. 그죠? 서술어와 목적어의 관계. 얘가 르로 끝나고 얘는 다. 이런 경우 우리가 술목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목. 독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애매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유자가 있습니다. 유자. 여기에 있는 말을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거든요. 행위의 대상. 행위가 뭐예요? 서술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있다. 뭐가 있어요? 이익이 있다. 있는데 그 대상은 사실은 요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술목관계로 볼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 근데 을을이 아니잖아요. 을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술목관계로 보기도 하고 대상이니까 행위의 대상이니까 어떤 경우는 을을이니까 을을이 아니니까 보호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술보관계로 보는 경우도 있고 술목관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책에 따라 또는 선생님에 따라 이게 좀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보호는 그러면 뒤에 뭐로 끝나느냐라는 말도 한번 얘기하겠죠. 우리가 술보관계는 서술어 플러스 보호관계인데 그럼 보호는 을을이 아니니까 을을을 제외한 나머지 근데 이가 나왔는데 이거하고 다르죠? 왜요? 얘는 차례대로 해석이 될 때 행위의 주체가 될 때 주어라고 하는 거고 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뭐뭐이, 뭐뭐에게, 에서, 뭐뭐와, 과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호라고 합니다. 국어하고 달라요. 국어는 아니다, 되다. 앞에 나오는 말이 보호예요. 국어에서 우리나라 국어에서 보호는 이거예요. 이거 사람이 아니다, 학생이 아니다, 학생이 되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것이 보호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국어에서고 한문에서는 요겁니다. 국어로 보자면 부사어에 해당하는 말들이 우리가 보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조금 사실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부사어인데 우리가 보호라고 따로 얘기를 하고 근데 얘네들이 또 앞에 나가면요 부사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또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사실 그 문법적으로는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요것만 보면 돼요. 서술어와 보호가 합쳐지는 거를 우리가 술보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술보관계는 예를 들어서 나라에 보답하다. 그러면 거꾸로 해석이 되고 나라에 보답하다. 보국이에요. 보국. 나라에 보답하다. 애가 됐잖아요. 보호. 얘는 보호. 얘는 서술어. 그러니까 술보관계. 그죠? 술보관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한자어가 짜임이 있는데 그것이 주술, 술목, 술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술 관계는 차례대로 해석이 되고 술목과 술보 관계는 전부 거꾸로 해석이 됩니다. 거꾸로. 우리나라 말과는 반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거꾸로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라는 말. 근데 영어나 이런 것들도 꼭 그렇잖아요. 영어. 오히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영어 배우기가 쉽고 어순이 같은 말은 배우기가 좀 쉽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일본 말을 배우기가 쉽습니다. 중국어보다. 중국어나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도 일본어를 배우기가 쉽죠. 일본 사람은 영어나 중국어 배우기보다는 한국어 배우기가 쉬워요. 근데 잘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영어도 잘하지 못하고 중국어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이 뭐 똑똑하지 않아서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말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일본어는 받침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어의 받침은 요 N인가 요 H 모양으로 되는 거 응이라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받침이 있는 거를 잘 발음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받침이 반드시 있고 다른 나라 말도 받침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받침 있는 발음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기가 어려운 거죠. 영어로 쓰면 더 좋겠습니다만 MA 저 나가겠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맥도날드 비슷하죠? 맥도날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맥도날드인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을 못합니다. 뭐가 발음이 안 돼요? 얘가 발음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그냥 따로 독립해서 읽어요. 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발음하면요. 맥도나르드가 되죠. 맥도나르드. 정확히는 맥도나르도라고 읽는데. 그래서 발음이 달라요, 완전히. 맥도나르드. 그거를 못 알아듣겠죠? 사실은. 그렇다고 일본 가서 맥도날드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맥도나르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병렬 관계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